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장윤호에게 남겨진 것은 고시원 좁은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확정된 후 새 출발을 한다며 어머니는 타지로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연락이 끊어졌죠. 14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혼자만의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2평 남짓한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작은 거울만이 윤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윤호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위해 배급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죠.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가득 실고 아직 잠든 동네를 가로지르며 윤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내자.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윤호에게는 큰 성취였거든요. 추운 겨울 새벽 손가락 끝이 시려와도 윤호는 한 집 한 집 정성스럽게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잠든 집들 사이를 조용히 누비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면 오전 8시부터는 셀프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윤호는 자신보다 서너 살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했죠. 처음엔 어린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점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야, 윤호야. 너 진짜 성실하다. 사장의 칭찬 한마디가 윤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차를 하다 보면 비누거품이 온몸에 튀었지만 윤호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진 차를 보며 작은 뿌듯함을 느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우유 배달이 윤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우유 상자를 가득 실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는 일은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죠. 무거운 우유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어깨와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윤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계단씩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다독였거든요. 때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에서 1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할 때도 있었지만 윤호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문 앞에 우유를 놓고 계단을 내려올 때면 성취감과 함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밤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와 그날 번 돈을 정리하는 시간이 윤호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부터 1000원짜리 지폐까지 하나하나 세어가며 적금통에 넣는 동안 윤호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자라났죠. 고등학교에 가려면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목표를 되새기는 윤호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학금, 교복가, 교재비까지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계산이 윤호에게는 달콤한 고민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었죠. 1년 반 동안의 노력으로 적금통 속 돈은 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1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윤호는 처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이제 정말 할 수 있겠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는 것, 그것이 윤호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까지도 윤호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배신이 찾아오는 법이죠.
윤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윤호는 적금통을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은 가을 밤이었습니다. 윤호가 마지막 우유 배달을 마치고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던 중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그 음성의 주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장세진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 속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호야, 아빠다. 어색하게 건네진 인사에 윤호는 순간 시공간이 정지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세진은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 같아 보인다. 그 말 속에는 진심과 계산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평 남짓한 공간 안으로 들어선 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정말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걸 해낸 거구나.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책상 위에 놓인 적금통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아빠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장세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야. 혹시 내가 모아둔 돈이 있다면. 그 순간 윤호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온 진짜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4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윤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세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딱 좋겠다. 아빠가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줄 수 있어. 어떠니? 하지만 윤호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추위를 견디며 기름 냄새를 맡으며 무거운 우유 상자를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모은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빠, 그 돈은 제가 고등학교 가려고 모은 거예요. 윤호의 간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세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고등학교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 하지만 아빠의 이번 기회는 지금 아니면 안 돼. 설득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아들의 미래보다 자신의 현재가 더 소중한 사람의 논리였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돈만은 드릴 수 없어요. 윤호가 마지막 선을 그었을 때 장세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감히.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협박조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널 낳아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지만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거든요. 운명의 순간은 윤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장세진은 주저없이 적금통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윤호가 텅 빈 책상을 마주한 순간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절규가 고시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빠. 윤호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역까지 목이 터져라 부르며 뛰어다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윤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년 반의 희망이,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믿음까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밤 윤호는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윤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꿈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생존이라는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윤호는 더 거친 세상으로 내몰려야 했죠. 신문 배달과 주유소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윤호가 찾은 새로운 일터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막노동은 윤호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시켰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비계를 조립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윤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현장의 아저씨들은 처음엔 어린 윤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야, 꼬마야.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냐? 하지만 윤호의 성실함과 끈기는 곧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더러운 일이나 위험한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저애 참 대견하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가 몇이나 될까? 현장 반장의 말에 윤호는 작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중학교를 나온 류희연이 우연히 현장 앞을 지나가다 윤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윤호야, 너 맞지? 이연의 목소리에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이연과 시멘트 가루로 뒤덮인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고등학교는 안 갔어? 이연의 질문에 윤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잡한 사연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새벽에 우유 배달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윤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배려였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두 사람의 새벽 동행이었습니다. 이연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새벽 시간을 내어 배달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이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윤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연은 윤호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동반자이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준 존재였죠.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이연이었지만 윤호를 대할 때는 그 어떤 우월감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호의 의지와 성실함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윤호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일당도 올랐고 이연과의 새벽 배달로 추가 수입도 생겼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진학의 꿈은 포기했지만 성실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에 나름의 보람을 느꼈죠. 윤호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막노동으로 시작한 삶은 이제 나름의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신뢰받는 작업자로 인정받았고 이연과의 새벽 배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또래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윤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도 새벽 배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이거 혼자 하기엔 너무 외로워. 농담처럼 건네는 말이었지만 윤호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에게도 이 시간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어느 봄날, 이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침묵을 지키던 이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어.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윤호는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야? 윤호의 질문에 이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암이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 이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윤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표정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윤호는 우연히 이연과 이연의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지?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연은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건설 현장에서 번 돈과 배달로 모은 돈을 합치면 정확히 5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군 입대 후 제대할 때까지의 계획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잣돈이자 아버지에게 빼앗긴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은행에 가서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든 박스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부담을 느낄까봐 원무과에서 류성우 환자 수술비 전액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조용히 입대 통지서를 챙겨 군대로 떠났습니다. 이연에게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군대 다녀올게. 건강하게 지내. 육군훈련소 5주차 훈련이 끝나갈 무렵 윤호는 자대 배치를 기다리며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회 경험은 군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련된 체력과 정신력 덕분에 어떤 훈련도 묵묵히 소화해낼 수 있었거든요. 윤호의 성실함은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새벽 구보부터 야간 훈련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조교들조차 감탄했습니다. 장윤호는 정말 특별한 놈이야. 저런 정신력을 가진 애가 몇이나 될까? 중대장의 평가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인정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당일 오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소 상공에 검은색 블랙호크 헬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공 비행하며 착륙장으로 향하는 헬기의 모습에 모든 훈련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블랙호크가 와? 웅성거림이 일어나는 가운데 헬기에서 내린 것은 별을 단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사단장급 계급장을 단 구준혁 장군이 훈련소에 직접 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군이 장윤호 훈련병이 어디 있는가? 라고 직접 문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사단장이 한 명의 훈련병을 찾는 것일까요? 장윤호 훈련병, 전방으로 집합. 호명을 받은 윤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군생활 중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단장이 자신을 찾는 것일까요? 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구준혁 장군은 윤호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장윤호 군인가? 예, 그렇습니다. 윤호의 대답에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나를 따라오게.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윤호는 장군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앞에 도착한 장군은 윤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안에 자네를 찾는 사람들이 있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게.
윤호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윤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건강해 보이는 류성우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석에 앉아 있는 아버지 장세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 돈을 가지고 사라진 후 소식이 끊어졌던 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연이 먼저 다가오며 건넨 인사에 윤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일까요? 류성우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 말에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준혁 장군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성호 씨와 나는 군사학교 동기로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네. 그가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즉시 이 만남을 주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류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병원에서 수술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내가 5천만 원 전액을 혼자서 납부했다는 것을 말이야. 이연이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윤호야. 내가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고 군대까지 가버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내 이름으로 현금이 입금되어 있더라.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몇 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장세진이 윤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야, 아빠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뺏어간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장세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준혁 장군이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선행과 인품을 듣고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네. 부사관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 내가 직접 추천하겠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변화들에 윤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일행은 구준혁 장군의 제안으로 근처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중한 분위기의 개별룸에서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호에게는 여전히 꿈 같은 상황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럽기만 했던 아버지가 진심 어린 참회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장세진이 먼저 술잔을 들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윤호야, 아버지가 내게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진심을 전하고 싶어. 3년간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든 장세진은 윤호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아라. 내가 가져간 돈에 이자까지 쳐서 넣어둔 거야.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연이 아버지를 위해 쓴 5천만 원도 내가 다시 채워 넣었다. 통장을 받아든 윤호는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아버지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준다. 장세진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의지와 함께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묻어 있었죠.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냐? 진짜 너답다, 윤호야.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비 낸 거 알고 나서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힘들다고 말도 못했는데 넌 먼저 움직였더라. 이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친구. 나한텐 가족이야. 고맙다, 윤호야. 혈연이 아닌 진정한 우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정이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가족애로 승화된 것이죠. 이연 아버지 류성호는 조용히 윤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윤호야. 넌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윤호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친아버지에게서는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정이었습니다. 구준혁 사단장은 윤호에게 그 돈 다시 내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 장군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였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윤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 순간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군 생활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윤호의 군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준혁 장군의 추천으로 부사관을 지원한 윤호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사회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숙함, 그리고 타고난 책임감이 군 생활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것입니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윤호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았습니다. 취사장과 보급관으로 일하며 부대원들의 먹거리와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이었죠. 어려서부터 생활고를 겪으며 터득한 살림살이 노하우와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장중사 덕분에 우리 부대 밥이 이렇게 맛있어졌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윤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년 복무 기간 중 윤호는 꾸준히 진급했습니다. 하사에서 중사까지 그 과정에서 많은 후배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온 병사들을 만날 때마다 윤호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대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다. 출신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라며 후배들을 격려했죠. 이연은 교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부대에 봉사활동을 나와 윤호와 만나곤 했죠. 예전처럼 새벽 배달을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호야, 내가 군 생활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며 이연은 친구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중사로 진급한 후 윤호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부대 내에서 만난 간호병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윤호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이연 가족과 아버지 장세진, 그리고 구준혁 장군까지 참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호와 이연은 각각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나간 자리에서 의미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 같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아이들이 아빠들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윤호와 이연도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죠. 그들의 우정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윤호는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시원에서 홀로 버텨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배신으로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선택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깨달은 윤호는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제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